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업체 계약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료집 9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중앙8동구역 정비개혁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업체와의 계약 체결과 관련됩니다. 상기 제4호 안건에서 다룬 내용과 같이 고상과의 계약 해지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하여 우리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의 속도를 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 준비위원회와 새롭게 도시계획 업무를 진행할 회사로 수소문 하던 중 용역비도 저렴하고 7억입니다. 당초 고상과의 계약은 12억인데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뛰어난 크마 ENC와 협의를 진행하고 근본 준비위원회 의견을 받아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5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도 내용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희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거나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지금, 네. 아니, 달라요. 제가 지금, 잠깐만요. 업체가 틀립니다. 네. 계획 업무가. 네. 네. 그렇죠. 네. 가장 늘 선배가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제가 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처분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당사자 간의 이행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계약을 유지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세 차례에 보내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고, 본인들이 나오고 계약을 더 이상 유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듣기가 다음 주에나 이번 주인가 하여튼 그 청구서를 보냈어요. 계약의 해지에 따라서 청구서를 보냈기 때문에 그걸 당사자 간에 주장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네네. 그러니까 그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러니까 듣기로 계약을 해지에 따른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쉽게 말해서 계약 해지에 따른 청구서라고 본인들이 계약을 해지를 하겠다고 저희가 보냈고 그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이걸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변호사하고 상담했고 변호사의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네, 당연히 해야죠. 정비계획안을 새롭게 수립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고산이 했던 정비계획안은 이미 저희가 6개월 넘게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각 협의부서가 약 부처가 16개에서 18개 정도 되는데 협의는 끝났는데 협의 조치 계획서를 만들다가 얘들이 이제 저하고 계약을 해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그 조치 계획서를 만들고 있고 조치 계획이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해서 주무관청에서
자, 쉽게 말씀드려 A라고 의견을 달라 했으면 우리는 A 의견을 뭐 B에 따라서 C로 가겠다 이렇게 조치 의견서를 달아요. 그리고 조치 의견은 어차피 건축심의 사업승인까지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고산이 그 조치 계획이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이게 계약 해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치 계획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의견이 뭐냐면 용적률을 다시 계산해라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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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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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저희가 계약 해지에 대한 거는 공문을 받았어요. 공문을. 네. 네네. 네. 네. 자, 저희가 그 말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단체가 되면 추진위원회가 돼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서 뭐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뭐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고 계약하고 했더라도 우리는 조합원 총회에서 이게 총회죠. 우리가 최상위 기관이 총회입니다. 총회에서 그 계약을 해지 및 해지도 할 수 있고 해지하게 되면 그 총회 의결 나는 순간부터 계약은 무조건 해지가 됩니다. 이게 정비 사업은 일반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사와 회사의 계약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와 회사의 계약은 대표와 대표 간의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비사업은 최상위 의결기관이 주민총회고 조합원 총회예요. 그래서 시공사도 조합원 총회에서 해지도 할 수 있고 해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업체도 똑같아요. 서로 선정할 수도 있고 총회 의결을 받으면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조건이 잘못됐다고 시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계약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단체는 아니에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추진위에 설립이 되면 이제 그때 얘들이 소송이 추진위원한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약을 유지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너네들이 총회에서 선정되지 않았고 그죠? 그래서 준비위원회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준비위원회에서 이런 계약이 다 유지되고 우리가 사업이 안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비용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한테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걸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업체가 이 사업을 성공시켜서 이만한 돈을 받는 데는 이 사업이 성공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이 안 돼요. 사업이 안 되면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빌려준 돈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채무가 아니고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금은 사업이 안 되면 회수를 못 합니다. 근데요. 네네. 승계할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추진위원회가 성립이 되면 그 기존에 했던 거를 승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런 것까지 승계 안 하면 괜찮은데 네. 그게 승계가 되면 승계란 거는 저희가 주민총회, 승계도 똑같습니다. 자, 최상위 의결 기관인 주민총회에 올려서 예를 들어 금하고 계약서를 쓰니까 이동이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래서 이걸 승계를 하겠다고 의결을 받고 자, 아까도 저희가 결산보고에서 제가 사비를 한 1억 8천만 원 드렸는데 이 돈을 저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그것도 주민총회에 똑같이 올립니다. 결산같이 세부 내역서 다 첨부해가지고 올리고 나서 이 주민들한테 내가 이 정도의 돈을 썼으니까 나중에 받겠다고 승계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협의가 됐어요. 제가 원하는 조건에 아까 말씀은 뭐 예를 들어서
12억인데 10%뭐 1억 2천만 받겠습니다 하면 그래 너 그 정도 했으면 줄 의사도 있어 했으면 제가 이제 이걸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렇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반대가 많이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네 봐라 주민들이 못 주겠다는 거예요. 소송하세요 뭐라고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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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시면은 이 전문성도 더 뛰어나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회사는 어떤 회사는 그 전에 고사이나 차보다 더 큰 회사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네. 금액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네.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고산이 회사는 큽니다. 더 커요. 그리고 여기 연수동에 있어요. 회사도 방문했고, 그리고 지금 새로 선정한 업체는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고산보다는 규모가 작아요. 그런데 고산이 어떤 업무를 많이 했냐면 정비사업,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 정비사업의 도시계획 부분이 아니고 기본계획, 우리가 5년 단위, 10년 단위 2000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많이 들어 2030 기본계획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수립하는 이런 업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 이게 자기네들이 한계가 느껴서 정비사업 부분을 진출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공무원들 퇴임한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서 이쪽으로 이제 발을 돌리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제가 어딘가 계양에 몇 구역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기하고도 이런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한 3개 정도 사무실이 돼요. 책상은 뭐 한 4, 50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직원이 한 5명? 4명? 그 정도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장이 많나? 근데 도시계획에 출장이 많는지 엔지니어들은 앉아서 컴퓨터로 그래픽을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아했는데 대부분 고령화된 엔지니어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엔지니어가 쉽지는 않으니까 고령화된 사람들이 좀 앉아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가 많이 찍었죠. 근데 회사는 예전에는 그렇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지 알고 이분들하고 계약을 했지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알았으면 안 했겠죠. 그래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실상을 알게 되고 업무가 미진한 걸 알게 돼서 다른 업체고 이제 다 이게 저희가 공고고 뭐 이게 절차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로 뛰거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잘한가 잘못한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은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자기네들 이 정비사업의 계약이나 금액들은 시공사나 설계자나 이 부분들에 보면 뭐 표준 계약서가 존재한다거나 뭐 감정평가업체들은요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여유에 따라서 아마 그런 용역비 산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7억이 왜 7억으로 왜 낮게 했냐? 낮게 했냐면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 계획을 쓰다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는 어느 정도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수할 수밖에 없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막 하면 그러면 저 업무를 애들이 고산이 달라간단 말이에요. 저한테 청구를. 근데 나는 너네들이 일을 못해서 못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합의가 돼야 돼요. 협의가 돼야 되고 그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업무량이 제외됐기 때문에 좀 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업무를 진행하고 나고 그러면 그게 금액은 비슷한 거예요? 아니죠. 5까지는 아니고 고산이 좀 센 거죠. 고산에서 제가 처음에 최초에 여기 정비계획 수립 업체를 견적을 받았을 때는 그랬어요. 광명 굳이 뺐을 때 이게 최초죠. 그때가 서울에서 견적이 7억이 들어왔어요. 인천에서는 9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인천 일이니까 아무래도 인천 업체가서 잘하지 않겠냐. 그래서 고산하고 계약하고 면적 늘어난 게 추가가 돼서 1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좀 이런 부분이 일어났고 이해되셨어요? 위원님? 이해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 크면은 그럼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다 괜찮아요. 지금 현재 인천에서 2개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외에.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나중에 일반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자, 모든 정비 사업의 계약서가 첨부가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설계자, 정비사업자,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 공고가 나가면요, 너네들이 인천에서 우리가 쉽게 해서 배점 기준을 줍니다. 정비사업하고 계약이 어느 정도가 유지되느냐. 지금은 검증을 못해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 때는 그렇게 공고를 하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이만큼 계약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게 다 재개발, 재구축의 실적. 우리는 실적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실적 달라갈 수도 없고, 너네들이 현재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느냐 등의 질문만 할 수가 있어요. 원장님 마이크 좀 사용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 열악하다고 보시면 되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나중에 이걸 근데 이제 받았다고 해서 추진위가 우리 추진위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이 책자를 첨부를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추진위에 비치해 놓으면 본인들이 열람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책자를 첨부하고 책자 만드는 책자 이렇게 두껍겠죠. 이 책자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요약해서 1, 2, 3, 4, 5, 6, 7, 8, 10 되었고 10개의 업무 실적이 있다, 20개의 업무 실적이 있다, 이 정도만 책자에 실어드리고 그에 대한 첨부 서류들은 어차피 다 들어옵니다. 뭐 A구역 조합장, 그리고 B구역 조합장 계약서 사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검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그렇죠. 어제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보는데 고산이는 안 나와요? 거기는 나오는데 네. 보상은 안 나와요. 그래요? 하여튼 그런 또 네. 네. 이름 똑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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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는 저는 3억 8천 날라왔어요. 예, 저는 그걸 다 줄 의향은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구서를 플러스하고 7억을 플러스하면 10억 8천이죠. 예. 근데 제가 아까도 논의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본인들이 받으려면 저한테 소송을 하셔야겠죠.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5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제6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건축 설계 도시 부분 수의계약 추진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료집 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 파트 부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용역업체인 동일건축사 사무소와 계약 체결을 보고합니다. 설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업무이기 때문에 준비위원회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동일건축사 사무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금일 회의에 보고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6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건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파트에서 건축 설계를 못하다 보니까 배치 도면이나 뭐 필수적인 것 앞으로 저희도 무엇이죠 경관 시기 업체도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경관 시비도 뽑아야 되고 지금 도시계획을 뽑았고 그리고 뭐 교통영향 평가는 아까 크마이신가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계약에.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부분의 설계가 동일건축사 사무소거든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동일건축사 우리 사모님 참석하신 것 같은데 한번 앞으로 좀 하고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세요. 동일건축사 안상무님께서 오늘 참석을 하셨어요. 건축사무소 안승규 상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는 사실은 건축의 본 영역은 아니고요. 그 도시 지원의 영역의 파트인데 아까 뭐 계속 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도시 지원, 도시계획 업체, 보상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그쪽에서 용적률하고 검표를 해서 땅 모양의 형태를 잡으면 그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아까 하셨어요. 용적률이 200%냐, 250%냐, 300%에 따라서 사업성이 틀려진다는 게 200%일 때 땅의 배치에 몇 세대가 들어가는지 250%일 때 우리 아파트가 몇 세대가 들어가는지 300%일 때 아파트가 몇 세대가 들어가서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게 가장 나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검토를 해서 그 배치안을 계속 저희가 이제 백업을 하면서 가장 나은 사업성을 찾을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나중에 뭐 본설계는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이런 지원을 해서 추진위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업성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해서 세대수를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분양성이 좀 좋을 수 있는 어떤 컨셉을 잡을 수 있는 초기 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좀 급하게 하는 게 최근에 법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지가 다른 데보다 한 1, 2년은 훨씬 더 빨라질 것 같다는 게 저희도 장담하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사업지를. 그래서 추진위원장님이 부위원장님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뭐 외람되지만 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업 설명회 할 때는 히림 건축사 사무소가 도와주셨죠. 그때는 히림이 하고자 했는데 아시잖아요. 저기 정권 교체되면서 말이 많았던 거 그런 부분적이고 내부적인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업지를 포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때 고생 많이 해주신 제가 히림건축에 뭐 감사도 드렸고 감사의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나중에라도 좋은 연이 있으면 뭐 같이 하겠다고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쉬운 이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저기 지금 여기 동일은 이 도시계획 부분 파트에 들어온 거지 우리가 취재 설립되고 건축 설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경쟁 입찰을 붙여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우리 최종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한 곳이 선정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주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셔갖고 아마 선정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6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호 PM관리 용역업체 계약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집 10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주합활동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설립에 따른 자문 의견 등 관련 업무를 보조하여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까지 업무를 진행하게 된 PM관리 용역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약 금액은 최종 협의에 의한 사업으로 책정하고 준비위원회에 기대여금 2억 원을 대여하는 것을 협약할 예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PM 전문 관리업체 업체와 약정을 금일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7호 안건에 대한 설명 제안을 마치고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건이 좀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회의가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PM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주민들이 전문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조금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에서 도와주면서 자기네 용역비를 가져가고 또 우리가 도준비위원회에서 금전적인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조금 조달해주고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의 수익을 챙겨가겠다는 게 PM의 본 목적입니다. 네, 아까도 저희 결산보고 보시다시피 제가 여력이 많으면 제가 굳이 PM사를 데리고 갈 이유가 없어 이제까지 버텼습니다. 약 한 1년 6개월 정도를 버텼는데 저도 이제 여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업무도 좀 우리 둘이 서희만 하기가 조금 부담이 돼요.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 우리가 통으로 4박스 그게 약 4박스인가 5박스인가요? 그걸 꾸미는데 약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매일 나와서 아침부터 퇴근 시간까지 종이만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무들을 좀 나중에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PM사는 취지의 설립 승인이 나면 업무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는 사업이고 이 비용의 지출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공사가 선정되고 입찰 보증을 받아서 대여금이 전환되는 애들이 받아가고 PM사가 그렇지 않고 사업이 안 됐을 때는 똑같이 그냥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여금도 똑같습니다. 2억을 대여해 주는데 이 대여금은 이자는 연 3.5%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의 횟수도 똑같이 시공사 선정 시점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아까도 말했던 그게 투자예요. 투자. 내가 이만큼 투자하고 이만큼 가져가겠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될 경우는 회수를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 다 이해되셨죠?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한번 가겠습니다. 다음 한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호 자금의 차이가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의 의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료집 1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주한팔동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소 진구, 인건비 등 결산 보고서에 따라 집행된 자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준비위원회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개인 자금을 차입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PM 전문 관리 업체와 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기존에 집행된 준비위원장 차입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고자 합니다. PM 전문 관리 업체의 자금 차입은 계약에 따라 차입하게 될 것이며 이유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공공관리 제도로 운영되는 자본 집행의 이율이 연 3.5%를 책정하고 상환 방법은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에 따른 대여금 내에서 상환하고자 합니다. 금일회의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의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8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아까 제가 7호안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는 공공관리 제도를 운영하면서 추진위원회 자금 운용을 해줍니다. 또 자금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 인천시나 경기도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돈을 빌리기는 힘듭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의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었기에 부장님께서는 심의 종료를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금일 회의 모든 안건의 심의가 종료에 따라 의원께서는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종 보고 한번 소감 보고 한번 해주세요. 네, 최종 소원 보고를 하겠습니다. 직접 참석이 26명, 서면 참석이 32명 해서 총 참석 58명.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면 정비총회와 임시총회로 준비총회를 많이 해요. 조합 같은 데는 뭐 각 업체들 예를 들어서 법에서 규정하는
업체들 선정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주민총회에서 선정해야 하는 업체가 자 시공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다음은 감정평가 업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평가 업체를 재개발하기 때문에 지자체 미추홀구청에서 선정해서 내려보내줘요. 그리고 우리는 감정평가를 언제 선정하나? 뭐 국공유지 협의 매수나 아니면 우리 저기 법인세 인하할 때 이럴 때는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주민청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업체 선정. 또 나머지 선정들은 우리 대의원회, 정확하면 추진위원이 대의원회로 바뀌는 거죠. 거기서 우리 대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한다 하시고 이런 부분들 나중에 또 주민청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배포해둔 자료를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대부분 책자를 보내드리면 거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읽어보지는 않으시잖아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나의 삶을 뭐 인도해야 되고 또 가정에는 주부들은 또 그죠? 뭐 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우리 추진위원회는 7일 전, 긴급은 3일 전입니다. 대의원도 똑같고 그리고 총회는 자료집을 7일 전에, 창립총회는 14일 전에 우리가 공고도 그렇죠. 창립총회는 14일 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내드리면 이걸 항상 읽어보시고 한 번씩은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구나 그러면 내 자녀가 나중에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가 했을 때는 내가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많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